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50만 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미혼 청년과 1, 2인 가구 청년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늘리겠다, 이런 방침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이라고 제가 오히려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5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가운데 네네. 34만 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숫자가 34만 호, 10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네. 많은 물량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네네. 어느 정도 되는 물량입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50만 호 공급 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34만 호잖아요. 예. 그러면 50만 호면 1년에 보통 10만 호를 공급해야 되는데 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약 14만 7천 가구 정도 공급을 했거든요.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네네, 예. 5년 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만 7천 가구가 공급되었는데 50만 가구를 맨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달성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물량 자체는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좀 쉽지 않다. 지금 네네, 시정 상황으로 그렇죠. 볼 때. 예. 일단 총평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근데 지금 분양 방식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던데요. 이게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고 예. 시세사에게 어떤 70%를 보장을 받고 나머지 30%는 공공이 나누어 가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예. 선택형의 경우에는 이제 이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임대로 살아보고 이 주택을 분양받을 것인지 계속 임대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이고, 예. 그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금 사정에 따라서 네네. 이렇게 분양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선택권이 넓어져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지만, 네. 이 선택을 할 때 많은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선택함에 따른 어떤 역차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혼란도 가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게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청약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점제를 중심으로 이제까지는 공급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추첨제를 좀 확대해서 가점이 되지 않는 이 청년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가점제를 통해서 점수별로 공급을 했지만, 네. 이번에는 60% 물량 정도를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청해통장에 가입을 하면 네. 가입 기간,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점수를 네. 매긴 다음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추첨제라고 하면 이른바 뺑뺑이 돌리듯이 네. 이제 청약 신청한 사람들 모이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택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이제 추첨제로 하다 보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로또 당첨이 나와서 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연구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높거나, 네.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이 이상이 되어도 이 당첨이 되어서
어떤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급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네. 강남 지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앞다퉈서 가서 분양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렇죠. 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지금 분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추첨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다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점수제로 할 때는 점수가 낮으면 비인기 지역에 청약을 하고 예. 점수가 높으면 이제 인기 지역에 청약을 해서 어느 정도 차별화되지만 추첨제가 되면 이런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이 눈치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죠. 네, 그리고 앞서 뭐 총평을 해주시면서 50만 가구 공급 이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정부는 어떻게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공택지 개발 지구에 일정 가구수를 공급하고 예. 민간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일부 이제 국공유지에 이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공에서 택지를 마련하려고 하면 예. 수용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제 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건설비를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비나 이런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계획을 들은 소비자들은 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당장 그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분양 물량이 있긴 합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예. 지금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우리 고덕 항일이라든지 예. 고양 창릉, 예. 뭐 양정역 세권 그리고 이제 뭐 동작구의 수방사 부지, 강서 마곡, 성동 구치소 이런 어떤 지역들을 개발을 해서 예. 사전 청약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네. 저희가 상황을 그런데 좀, 이제 이런 네.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양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네. 민간 용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네.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급 계획이 차질이 빚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자금 시장도 경색됐다고 하고 건설사들의 네네. 자금 조달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네네. 실제로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뭐 부동산 개발을 해줘야 그래야 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청년층을 너무 뭐랄까요? 배려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청년층 네네. 공급을 좀 더 늘린다. 이런 이제 기본 방침이 있었던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외 세대들은 좀 더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이 청년 주택들에 대한 공급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점제로 4050 세대들에 네. 대한 이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예. 그다음 이제 뭐 공공주택을 똑같은 세대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예. 너무 청년들에게 60% 이상을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우리가 이제 4050 세대들의 물량이 그만큼 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우대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혼 청년하고 아마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은 네네. 특별 공급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 공급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계층에게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면 좋지만 예.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거 취약계층을 일정 부분 설정을 해서 예.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계층에게 이러한 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예. 주거 취약계층에게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쪽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어야만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번에 정부가 밝힌 거는 전부 분양 물량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분양 물량인데 예. 이게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대로 살겠다 하고 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부 이제 영구임대 주택의 성격도 갖고 있긴 하네요. 예, 그렇죠. 아, 왜냐하게 되면 이제 사전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지 않고 계속 임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공공임대로 남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치솟는 집값에 이른바 패닉 바잉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청년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연끌족들을 굉장히 버거워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 연끌족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연끌족들이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서 내 집을 마련한 세대들은 예. 자기의 소득 수준을 좀 파악을 해서 예. 이 금융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예.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내 집을 가져가는 것이 맞고 예. 그 이자 부담이 이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처분을 해서 예. 이 경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자 부담도 버겁긴 하지만 집을 내놔도 집이 거래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네네. 지금 집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매수 억제, 취득 억제, 보유 억제, 양도 억제 이 3불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의 어떤 소득이 전혀 없는 연끌족들은 예. 그래도 하루빨리 내 집을 어느 정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0% 정도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IMF나 이 금융위기 때처럼 사실 40% 이상 폭락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요. 예. 왜냐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택자금 대출들을 잘 관리해 왔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 자체가 5년 10년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였습니다.